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3 과학 중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일과 에너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일에 대한 과학에서 말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특별하게 그냥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지금 써져 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일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먼저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 용어로부터.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이라 하면, 그쵸.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물건을 들고서 서 있거나 할 때에도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과학에서는 말하는 그 일은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그 일의 양이라고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죠?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써져 있죠. 즉, 일이라고 함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으로 일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자, 힘을 줬는데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어때요? 예,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한번 봅시다.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힘을 작용하였으나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자, 벽을 밀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을 때. 혹은 물건을 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자, 둘 다 지금 어때요? 벽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벽한테 힘을 줬으나 벽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동 거리가 0인 상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W는 F 곱하기 S인데, 자, 이 S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W가 0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어때요? 과학에서의 일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하였으나 작용한 힘이 0인 경우. 자, 이번에는 어때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우리가 앞절에서도 배웠지만 어때요?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도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쵸, 가속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땠죠? 예, 외부에서 주어진 힘이 제로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 지금 이 두 번째인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번에는 S는 0인 상태가 아니에요. 0이 아닌데, 이번에는 힘이 0인 상태죠. 자, 그러니 어때요? 예, 일한 것도 역시 다시 0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3번.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 자, 이번에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써져 있네요. 책이나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다. 자, 지금, 관점은 이렇게 봅시다. 내가 책이나 가방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는데, 내가 책이나 가방을 지금 어때요? 들은 건, 예,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죠? 자, 내가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거리는 어때요? 수평 방향인데,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는 지금 책이나 가방을 들었죠? 예, 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내가 힘을 썼어요. 자, 내가 준 힘의 방향과 어때요? 내가 움직인 방향이 서로, 예, 직각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자, 그러니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어때요? 힘을 준 방향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크기의 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 힘과 내가 이동한 그 물체가 이동한 그 거리가
서로 수직한 방향이라면 그것 또한 일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3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아마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수직하지 않고 약간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예, 그때의 그 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음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일의 양을 우리 어떻게 정했죠?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여 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상황은 어떻게 주어질 건가니? 힘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예외적인 결로 힘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한 경우에는 우리 배웠듯이 어때요? 예,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경우들만 아마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1번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했을 때 이동 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다. 자, 이거는 그쵸? 우리 여기서 좀 써져 있는 것처럼 그죠? 일이라 함은 예, 힘과 거리에 대한 곱으로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자, 같은 크기의 F가 같은 크기라면 어때요? S 값이 크면 자, 이렇게 표기할까요? 자, F가 일정할 때 S 값이 크면 그쵸? 이 일을 한 게 더 커지겠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1번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자, 이번엔 뭐예요? S가 일정한데, 그때 어때요? F를 크게 해준다면, 예, 일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일의 단위는 또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줄로 표시한다, 표현한다.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줄이라고 읽는다라고 지금 표시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1줄이 뜻하는 건, 자, 이거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은 1뉴턴을 이야기할 테고, 예, 거리는 1미터 단위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1줄은 누구랑 같아요? 예,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예, 줄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다라는 것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단위는 줄을 사용하고요. 자, 그러니 어때요? 에너지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면 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봅시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에너지는 그쵸? 예, 감소하겠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볼링공은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굴러가다 멈출 거예요. 마찰 때문에 멈출 거예요. 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쵸? 그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일과 에너지로 이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예, 그 일만큼 줄어든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물체가 일을 받으면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는 커진다. 자, 활 시위를 당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활 시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예. 자전거에 힘을 작용하여 미는 일을 하면 자전거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써주고 있네요.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얘기 볼까요? 힘과 이동 거리의 관계 그래프와 한 일의 양. 자,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이 물리 문제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어때요? 그죠? 그래프로 많이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앞에 운동에 대한 것도 그래프로 많이 해석을 했죠. 자,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 이동 거리가 X축에 있고요.
y축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힘을 일정하게 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 예. 우리 x축 곱하기 y축이, 그쵸? 예. 지금 이 직사각형의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x의 변화 곱하기 y의 변화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그게 1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1이라 함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여기 이동거리가 x축에 표현되어져 있고 f라는 것이 y축에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경우 한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과 같으므로 힘 이동거리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는 한 일의 양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 만약에 자, 좀 특수한 경우로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여기 이동거리죠? 네. 여기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이동거리가 이제 자꾸 이동거리를 갈수록 힘이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이만큼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요. 똑같아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예, 힘과 이동거리. 예. 두 개 곱해서 2로 나눠줘야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달리 말한다면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자,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정지 상태에서는 힘을 안 줬어요. 근데 이동하려고 힘을 자꾸 줘서 가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이상 딱 갔을 때, 그때의 힘이 F0 정도 줬다고 쳐봐요. 자, 근데 여기 책에 있는 건 어때요? 이동 거리가 일정한 거리, 똑같은 거리에 도달했을 때 처음부터 F0의 힘을 줬어요. 그래서 쭉 끝까지 F0를 준 거예요. 그러니 두 녀석엔 차이가 나겠죠? 예, 이런 것만큼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여기 비어있는 요 삼각형만큼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에너지의 종류,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이 있다. 예, 그쵸?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에너지들의 이름들이에요. 자, 이 에너지라는 건 결국 다, 그러니까 뭐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옳지 않은 것은 X표. 자, 물체의 이동거리가 같을 경우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이 많다. 자, 물체의 이동거리가 같을 경우, 자, 어땠죠? 예, 우리 이런 문제 볼 때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써주면 돼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였죠? 자, 물체의 이동거리가 같아요. 근데 물체에 작용한 힘이 커요. 그러면 어때요? 1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 5.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아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예,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1의 양은 많죠? 이것도 역시 5겠죠. 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아, 자, 우리 이거 하나 약속합시다. 쌤이 지금 문제를 풀었잖아요.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멈춰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이후에 쌤이 문제 푼 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점을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비교해 봅시다. 그게 아마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구나 라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공부가 쌓일 테니까. 자, 이 문제 쌤이 지금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고, 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 이후에 쌤이 푼 걸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쌤은 계속 풀게요. 자, 3번 풀 차례네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어떤 상태로 물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를 뺏긴 거죠? 예, 그럼 에너지는 감소해야겠죠. 그럼 X가 되겠죠. 자, 4번. 물체가 일을 받으면 외부에서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대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예, 이건 O겠네요. 자, 2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 자, 의자를 든 채로 서 있었다. 자,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예, 이거는 아니죠.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1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했다. 예,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게임을 한 것을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3번. 가방을 들었어요. 자, 드는 거는 어때요? 예, 지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걸어갔대요. 이동의 방향과 예, 가방을 드는 이 힘의 방향이 어때요? 수직하죠. 이 수직한 상황에서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자, 4번. 가방을 들고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예. 지면에 대해서 힘을 줬는데, 그죠? 그 힘을 준 상태로 이동 거리가 어때요? 예,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수직하진 않죠. 예,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각도, 그러니까 수직이 아닌 상황에서는 예, 일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 주차된 차를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번에도 어때요? 이동 거리가,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운동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번을 이렇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 조금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이라 하면 아까 F 곱하기 예, S 이동 거리였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이라는 거는 힘의 크기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힘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동 거리의 곱에 대한 부분이 1인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근데 힘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쵸. 이 힘이 이 이동 거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위에서 전등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불빛을 막 이렇게 쏴주면 어때요? 요게 그림자가 지겠죠? 예, 그림자가 요만하게 질 거예요. 얘는 길이가 이렇게 긴데, 예를 들어, 1.2 정도 되는데, 밑에 있는 그림자는 1밖에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동 거리의 방향에 이 정도 각도를 주고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일이, 이 정도의 일에 힘의 크기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아까 예에 나온 것처럼 이게 수직하다면 어때요? 위에 전등을 딱 비췄더니 어때요? 아, 그쵸. 바로 여기 점 하나만 딱 지키겠죠. 그러니까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는 힘은 이동 거리 방향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동 거리가 이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이렇게 줄 경우와 이렇게 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니 자, 수직하게 주어지면 자, 이 힘은 위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 봤을 때 어때?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동 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만큼 각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때요? 이 1.2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이동 거리로 줬더니 어때요? 예, 위에서 불빛을 비춰줬을 때 보여지는 그림자처럼 이쪽 방향으로 한 1만큼 정도 효과를 주더라.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아까 방금 2번에서 나온 4번처럼 각도를 주고 걸어 올라가는 경우에 일은 지금 힘은 이쪽 방향으로 줬죠?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가방을 든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임 방향은 계단을 올라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아, 원래대로의 크기를 곱하는 양보다는 조금 작게, 그죠? 이쪽이겠죠? 요, 요 힘보다는 조금 작은 힘을 이 운동 방향으로 줘서 곱해주면 되겠구나. 원래 준 힘이 예를 들어 3인데, 이동한 거리는 5고, 그러면 15 정도는 아니고,
3에서 요 전등불빛 비춰서 나온 게 한 2.5 정도 된다면 2.5 곱하기 5 정도가 되겠구나. 그럼 12.5 정도의 일을 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는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고, 자, 3번 풀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30kg인 물체에 200N의 힘을 작용하며 10m만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방향 중요시 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중3 과학에서는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혹은 예, 네,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00N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거리로 10m만큼 주어졌죠? 예, 힘이 200N이 주어졌고요. 이동거리는 10m예요. 그러면 1은 얼마겠어요? 2000이죠. 2000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혹은 2000N 곱하기 미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겁니다. 자, 4번 그림과 같이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에 25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2m. 자, 어때요? 이번엔 여기가 25N이고요. 여기는 얼마요? 2m래요. 그러면 일한 거 어때요? 일한 건 50줄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원래 얼마 갖고 있었다고요? 100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100줄에 지금 일을 외부에서 받았죠. 그죠? 힘을 받아서 움직였으니 일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예요? 50줄을 받았네요. 그러니 합이 얼마예요? 150줄의 에너지가 되었구나. 이 물체의 에너지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일과 에너지. 이제 일과 에너지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보는 두 가지 특수한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란 말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위치 에너지가 말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가로하고 중력에 의한 써져 있죠? 자,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할 게 이제 위치 에너지 중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할 건데, 자, 이 상황이에요. 우리 지면이 있어요. 자, 이게 바닥인데, 바닥에서 제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중력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거에 제가, 반대로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이요? 자, 이 땅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중력에 반해서 지금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때요? 내가 지금 준 거 그 일의 힘은 얼마큼이에요? 중력만큼이겠구나. mg. 그죠? 이 g는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리고 높이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이만큼의 높이를 h.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자, mg가 그러니까 중력인 거죠. mg가 중력인 거예요. 그리고 h가 뭐예요? 중력에 대한 그 같은 수평 방향, 중력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일과 똑같은 이야기죠. 에너지. 그죠? 어때요? 힘과 거리의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있는 곳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여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이거예요. 제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움직였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마만큼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는 어때요? 공중에 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떨어뜨리기가 좀 그러니 다른 걸로 하나 보여주면, 자, 이 수첩을 들어 올렸죠? 이 수첩을 들어 올릴 때 이만한 높이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내가 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h만큼 얘한테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 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이렇게 소리가 되어지겠죠. 바닥에 떨어지면 이 에너지는 얘 무엇인가로 전환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봅시다. 자, 중력이 있는 곳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여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생긴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의 관계를 보면,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어때요? 예, 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무거운 물체일수록 위치 에너지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와 높이와도 비례 관계이다 이런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가 어때요?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누가 더? 얘가 더 높더라, 위치 에너지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P는 다음과 같다.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어떻게 써져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미터 곱하기 h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 9.8 곱하기 m이 아까 쌤이 말했던 mg에 해당하는 거죠. m 여기 g. 그죠?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력과 중력에 거슬려서 이동한 거리 h만큼의 곱, 중력과 h만큼의 곱, 그게 1이죠. 그 1을 내가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그 물체한테 해줬죠. 그래서 그 물체는 뭐가 생긴 거예요? 위치의 에너지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거. 위치 에너지 기준면. 기준면이 달라지면 물체의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그죠? 기준면에 있다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0이다. 자,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어때요? 책의 지금 현재 위치 에너지는 제로예요. 자, 지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요?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책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그래서 20주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1m와 힘을 곱해서 표현한 거니까 20주울.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봅시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자,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보니 어땠어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면 운동 에너지는 뭐요? 질량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일수록 어때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조금 더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속력이 빠를수록 물체가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가 다시 얘기하면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 관계에 있더라. 또 하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 관계가 있더라. 자, 이 두 가지가 알게 되어졌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정하니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K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m V의 제곱. 얘가 뭐예요? 얘가 운동 에너지더라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 이걸 K라고 썼죠? 예. 자,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서 M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질량이에요. V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속력이에요. 자, 그러니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질량과 비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식을 배웠네요. 그죠?
자, 4번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물체가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이마만큼 위치가 감소했죠? 이만큼 위치에서 요만큼 위치로 요만큼 위치가 감소했어요. 그 감소한 양만큼이 누가 됐다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정지하고 여기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때요? 물체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면서 이 중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겠네요. 바닥에서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겠네요. 그죠? 자, 여기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에서 지금 현재 정지한 상태로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제로예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제일 커요. 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중력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그 일을 얘기할 테고 그 일은 위치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자, 이번엔 중력이 한 일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9.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한 거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예, 방금 쌤이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5번, 6번, 7번, 8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문제 쌤이 풀기 전에 잠깐 그래요. 정지 버튼 눌러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후 그다음에 쌤이 풀고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합시다. 자, 그럼 이제 쌤이 풀게요.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니까 쌤이 지금 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자, 1번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비례한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어땠죠? 예, E, P라고 썼고 어땠어요? M, G, H 이랬죠? 그래요. 우리가 두 가지 식을 배웠어요. 이 식과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어땠죠? 2분의 1 mv의 제곱 이 두 가지 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아요. 수학도 그렇지만 과학도 이 식을 배우면 이 식을 우리 국어로 말을 풀어서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서 중력과 수평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의 에너지가 되어진 것이 위치 에너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속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번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 속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구요? 이동 거리에 비례하겠죠? 자, 5번의 1번은 x. 2번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면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 일만큼 준 거죠. 물체한테. 그러니 이것도 x. 3번 같은 높이, 같은 질량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달과 지구에서 같다. 자, 달과 지구에서 M과 H가 설사 같더라도 달과 지구에서는 G가 다르죠? 예, 6분의 1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역시 달라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X. 자, 4번.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예, 맞네요. 5.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어때요? 자,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자유낙하하면서. 그리고 그 양만큼 그 중력이 일을 한 거죠. 그만큼 그 힘은 누가 됐어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예, 이거 맞겠네요. 자, 6번. 질량이 10kg인 물체를 1m 높이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자, 지금 어때요? 질량이 얘가 10이래요.
그런데 1m 들어 올렸대요. 그러니 어때요? 예. 그 에너지는 얼마만큼? 10 곱하기 1. 아, 예. 어때요? 10. 아, 뭐 하나 빠졌네요. 네. 지금 어때요? 자, 질량이 10kg고, 질량이 10kg의 물체를 1m 높이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그죠? 그러면 1m만큼 어때요? 이동했죠? 그리고 질량은 현재 10kg예요. 그런데 이 물체의 어때요? 중력 가속도는 예, 우리가 배웠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그러니 10 곱하기 9.8 곱하기 1, 이 값은 얼마예요? 98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이 98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가 됐죠? 위치 에너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번에도 98줄, 2번에도 98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운동하던 수레가 정지한 나무 토막을 밀면서 가다가 정지했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자, 이 현재 이 물리 상황을 밑에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수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럼 수레가 가지고 있던 건 뭐예요? 운동하던 수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어때요?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 비례해서 이동해서 멈추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운동이란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8번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의 제곱의 관계는 어떻죠?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의 제곱은 비례 관계죠? 자, 그거는 예, 3번, 8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거 잘 정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예, 수고하셨어요.